1811년 3월, 영국 노팅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직조공 수십 명이 어둠 속에서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스타킹 직조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왜 기계를 부쉈을까요? 그리고 20년 뒤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장면이 당신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AI 혁명기의 부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이실 겁니다. 그들은 러다이트라고 불렸습니다. 영국 중부에서 시작된 기계 파괴 운동이었죠.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증기기관이 숙련된 장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던 그때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한 사람이 평생 배운 기술이 기계 한 대에 몇 시간 만에 대체되는 장면이죠. 10년을 배운 직조 기술이 하루아침에 쓸모 없어졌습니다. 망치를 들 수밖에 없었던 심정, 이해가 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영국 정부의 대응은 단호했습니다. 1812년 기계 파괴 처벌법이 통과됐습니다. 기계를 부수는 행위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1813년 요크에서 17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호주로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의 아이들이 바로 그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불평 없이 당연한 일상처럼 기계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혁명의 시대에 기계를 부수는 것은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답은 뭐였을까요? 그건 소유하는 것이었죠. 자, 여기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소유란 도대체 뭘까요? 부의 진짜 척도는 뭘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부의 진짜 척도는 내가 가진 재화를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노동시간입니다. 1달러로 몇 시간의 노동을 살 수 있느냐,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1913년에 1달러는 지금 단돈 3센트 가치밖에 없습니다.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현금은 구매력의 97%를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현금은 생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 현금은 그냥 서랍 속에 있습니다. 공장이 물건을 찍어내는 동안 현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반면 통화량은 계속 늘어납니다. 2020년 이후 미국 애미 통화량은 40%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의 시대에 현금만 쥐고 있는 것은 1811년에 러다이트가 망치를 든 것과 구조적으로 같은 선택입니다. 기술혁명이 일어나는 순간 현금의 구매력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녹아내립니다. 그럼 현금 대신 무엇을 쥐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 시대의 생산수단이죠. 그게 뭐냐고요? 지금 시대의 생산수단을 얘기해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생산수단은 반도체입니다. 더 정확히는 AI를 연산하는 GPU 칩입니다. 엔비디아, 티커 NVDA입니다. 숫자로 보시죠. 엔비디아 시가총액은 현재 4조 8,410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기업 중 1위죠.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제쳤습니다. 매출은 한 해 약 2,16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65%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공장은 따로 있습니다. 대만의 TSMC, 티커 TSM입니다.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72%가 이 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수익 비율은 40배가 넘어 밸류에이션 부담이 큽니다. TSMC는 대만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한 기업에 집중된 공급망은 언제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반도체 시장은 2029년까지 연평균 60% 성장 전망입니다. AI 인프라 설비 투자는 2026년 한 해에만 약 4,800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3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가 당분간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생산에 뇌를 준 엔비디아, 생산에 공장을 준 TSMC, 이 두 곳은 러다이트 시대로 치면 증기기관 특허권자, 산업혁명기 철도 부설권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뇌와 공장이 있다면 그걸 돌릴 토지는 어디일까요? 토지라는 건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농경시대의 토지는 곡식을 길렀고 산업시대의 토지는 공장이 섰죠. 디지털 시대의 토지는 사람들이 매일 접속하는 플랫폼입니다. 대표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티커 MSFT입니다. 윈도우, 오피스, 애저 클라우드, 전 세계 기업용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약 4억 5천만 명입니다. AI 도우미인 코파일럿은 유료 가입자가 1,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MSFT 주가는 2025년 7월 고점 대비 약 33% 조정받았습니다. 이유는 AI 인프라에 투입되는 자본 지출이 연간 1,500억 달러 규모라서 단기 이익이 압박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여기가 분기점입니다. 골드만삭스 목표가는 655달러입니다. 지금 주가 374달러 대비 약 75% 상승 여력입니다. 플랫폼 소유자는 결국 임대료를 받는 구조니까요. 코파일럿이 15달러짜리 티어를 추가하면서 수익성 레버리지가 열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토지의 지주가 될 것인가? 임차인으로 남을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AI를 이용하는 것과 지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챗봇에게 질문을 던지는 선에서 멈춥니다. 이건 이용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닙니다. 클로드 코드 같은 AI 코딩 도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AI에게 일을 시키는 분신이고 스킬은 그 분신이 특정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 기술입니다. 이 둘을 조합하면 나 대신 24시간 일하는 디지털 일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능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그냥 질문하고 답 받고 끝납니다. 그러는 사이 누군가는 AI 에이전트 10대를 돌려 같은 시간에 10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 군단을 거느리는 개인은 산업혁명기에 공장을 소유했던 사람과 구조적으로 같은 위치에 섭니다. 나의 노동시간은 고정이지만 AI의 노동시간은 무한히 확장 가능하거든요. 여러분의 AI는 당신의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상담원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비로소 이 시대의 생산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부는 세 층에 있습니다. 첫째, 생산의 뇌인 반도체, NVDA와 TSM입니다. 둘째, 디지털 영지인 플랫폼, MSFT입니다. 셋째, 그 위에서 일할 나의 AI 에이전트 군단입니다. 이 세 층을 갖추면 혁명의 시대를 건너는 나만의 생산 구조가 완성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SMH, QQQ 같은 ETF로 시작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811년 노팅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망치를 들었던 직조공들 옆에 기계 설계도를 들고 있던 다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20년 뒤 공장주가 됐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본 영상은 투자 조언이 아닌 정보 전달 목적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AI 시대에 소외되는 섹터, 그 중에서도 의외의 반전 기회를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